지금부터 효원고등학교 2020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같이 볼게요. 등식 NC2 더하기 OP3은 66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 지금 NC2랑 OP3을 그러면 한번 식으로 세워볼게요. 그러면 NC2 같은 경우에는 n부터 2번 나열하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1로 나눠주시고, OP3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1열로 나열하겠다는 얘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이 계산한 게 66이다 요 얘기죠. 근데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얼마죠? 60이죠. 그러면 얘가 지금 6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n 곱하기 n-1이 2 곱하기 6이 돼서 12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12는 4 곱하기 3이랑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n과 n-1은 한 칸 차이 나죠. 그러니까 n은 4다. 이렇게 바로 찾아주실 수 있고, 바로 안 보이는 사람들은 인수분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집합 x는 1이랑 2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x랑 gx가 있는데 걔네들이 지금 어때요? fx랑 gx가 같아요. 지금 함수 두 개가 같다는 얘기가 뭘까? 함수 두 개가 같다는 얘기는 얘네들에게 같은 x값을 집어넣으면 y값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f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고 g에다가도 1 집어넣으면 2인데 이 함수값이 아예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b가 2다. 요식 하나 나올 거고, 마찬가지로 정의역 2까지 집어넣어 주시면 f2는 4a 더하기 b가 될 거고, g2는 5가 돼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같아야 한다. 그럼 4a 더하기 b도 5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해 주시면 빼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a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a는 1, b도 그럼 a1 여기다 집어넣으면 b도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둘이 빼시면 정답은 0이 돼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무리함수 y는 루트 ax를 x축으로 마3,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점 어디를 지나?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 요 얘기죠. 그러면 일단 평행이동 시켜봅시다. y는 루트 a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가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 될 거고, y축으로 1만큼 가는 거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점 마이너스 1, 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대입해 주시면 2는 루트 2a 더하기 1이다. 그럼 루트 2a가 1이란 얘기고, 그러면 2a가 1이 된다는 얘기니까 a는 2분의 1 이렇게 돼서 정답은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가 있는데 2장을 동시에 택한대. 근데 2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이거나, 첫 번째 홀수이거나 합이, 아니면 두 번째 2장의 카드에 적힌 곱이 홀수가 되거나. 자, 그러면 첫 번째 2장의 합이 홀수가 돼야 돼. 그럼 우리 어떤 카드 2개를 뽑아야지 둘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될 수 있죠?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요렇게 뽑아야 지금 둘이 더했을 때 홀수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2장의 카드를 뽑아서 곱해서 홀수가 돼야 된대. 그 얘기는 무조건 홀수 곱하기 홀수가 돼야 된다. 요 얘기죠. 짝수가 들어오면은 안 되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짝수 더하기 홀수 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그럼 9개 중에서 짝수는 몇 개 있어요? 2, 4, 6, 8 4개 있고, 홀수는 몇 개 있죠? 나머지 5개 있죠. 자, 그러면 짝수 4개 중에서 한 장 뽑으시고, 그 다음에 홀수 5개 중에 하나 뽑으면 짝수 하나, 홀수 하나 이렇게 뽑아지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5 해서 20까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홀수 곱하기 홀수 했을 때 홀수 2장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 홀수 5개 중에서 2개를 동시에 택해 봅시다. 그러면 5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로 나눠주는 거니까 10 이렇게 돼서 10까지 나오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뭐뭐이거나 라고 나오면 첫 번째 경우랑 두 번째 경우랑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주고, 만약에 겹치는 게 있으면 우리가 따로 한 번 더 빼줘야 되죠. 근데 지금은 겹치는 경우가
짝수이면서 홀수인데 홀수이면서 홀수인 거 요거랑 겹칠 수가 없죠. 이번에는 짝수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면 20 더하기 10 해서 그냥 그대로 더해주시면 30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1, 2, 3, 4가 있고 원소 x에서 f는 지금 상수함수, g는 항등함수, h는 1대1 대응이다. 요때 f1, g1, h를 다 더해보아라. 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상수함수랑 항등함수랑 1대1 대응 중에서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거는 어떤 함수일까요? 바로 항등함수가 되겠죠. 왜냐면 항등함수는 내가 x값에다 뭘만 집어넣는지를 알면 y값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항등함수가 가장 큰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조건 볼게요. f2랑 g4랑 h3이 같대. 근데 항등함수가 가장 큰 힌트를 준다고 했으니까 g부터 해석을 해보면 지금 g에다가 4를 집어넣은 거니까 y값도 마찬가지로 4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힌트를 많이 주고 있는 게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는 내가 y값 하나 뭐 나오는지만 알면 x값이 뭐가 들어가든 간에 y값 그 상수 하나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f2가 4라는 거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아 f는 뭘 집어넣어도 y값 4가 나와야 되는구나. 요 사실 하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h3은 4다. 요거는 알 수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H1이랑 H4랑 더해서 H3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H3이 4라는 거 구해놨죠. 그러면 H1이랑 H4랑 더해서 4가 나오려면 Y값이 이 조합에서 어떤 게 될 수 있죠? 1 더하기 3. H1 더하기 H4가 4인데 1 더하기 3 이렇게 해도 되고요. 2 더하기 2는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1대1 대응이니까 x값이 다르면 y값도 다르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1 더하기 3 되고 3 더하기 1 되고 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다. 요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조건은 자, 세 번째 조건 해석해보면 자, 요거 한번 정리해 봅시다. h 인버스 g 인버스 1 이렇게 자리 바꿔주신 게 F2다. 요 얘기고 우리 F2는 얼마인지 알죠? F2는 우리가 fx는 무조건 4로 나와야 된다 했으니까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고 h 인버스 g 인버스 1이 4라는 거를 한 번 더 바꿔주면 h4가 g 인버스 1이랑 같은 말이다. 요 얘기죠. 근데 우리 g가 무슨 함수였어? g가 항등함수였어. 그러면 y값이 1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 x값도 무조건 1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 여기 하나 나왔네. h4가 1이구나. 그럼 우리가 아까 두 번째 식으로 돌아가서 h4가 1이란 얘기는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요 조합이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h1은 3이고 h4는 1이다.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다 구했어요. F1은 우리가 무조건 F에 집어넣으면 4가 나온다 했으니까 얘도 4로 나올 거고 G1은 항등함수니까 X1 집어넣으면 Y도 1 나올 거고 H1은 방금 구했듯이 3이니까 이렇게 3 집어넣어 주시면 4 더하기 1 더하기 3 해서 8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원 위에 서로 다른 9개의 점이 있대. 그 점 중에서 3개의 점을 택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우리가 점이 찍혀 있고 어떤 도형을 만들려고 하면 그 점을 몇 개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그럼 지금 점이 9개 있는데 삼각형을 만들려면 점을 3개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9개 중에 점을 3개를 고르자 하니까 C를 써서 했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야? 우리가 얘가 삼각형을 점을 만약에 요렇게 뽑았어. 그러면은 얘네를 이었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를 않죠. 만약에 내가 요렇게 뽑으면 요렇게 이으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일직선상에 있는 점을 뽑아버리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같이 뽑았을 때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일직선상에 있는 애들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빼기 4개 중에 3개를 고르는 요 일직선상에서 고르는 점 3개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를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9 곱하기 8 곱하기 7에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거고 빼기 4C3은 4C1이랑 같으니까 4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자 약분 3 하시고 2, 8, 4로 약분하시고 그러면 4로 묶을게.
그러면 21 빼기 1이 되니까 4 곱하기 20이 되는 거죠. 그러면 80이 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무리함수가 있고 그 그래프가 두 점을 잇는 선분 AB와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했네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 좌표를 한번 찍어봅시다. A가 1,1, 여기 하나, 그 다음에 B가 3,1, 이렇게 해서 A, B 이렇게 써주시고 지금 어느 선분을 만나야 된대? A, B. 이 빨간 선분이랑 무리함수랑 만나야 된대. 그럼 우리가 얘를 그릴 건데 얘 반드시 지나는 점이 어디죠? 얘는 0을 집어넣으면 0,-1을 반드시 지나는 거죠. 그럼 0,-1 찍으시고 자, 그럼 0,1에서 시작해서 지금 계속 안 만나다가 선분 AB랑 그 다음에 딱 B가 되는 순간에 이제 선분 AB랑 만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쭉 계속 만나다가 언제까지 만나요? 딱 A점을 지날 때까지 만나다가 그걸 지나가면 또 선분 AB랑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부터 쭉 가다가 여기까지 가능하다. 요거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경계를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 1,1을 지날 때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1이다. 루트 K 플러스 1은 그럼 3이 되는 거고 제곱해주시면 K 플러스 1은 9다. 그래서 K가 8이다.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계 요렇게 될 때 그러면 B를 지날 때니까 3,1 집어 넣어주시면 루트 3K 플러스 1 빼기 2가 1이다. 그럼 루트 3K 플러스 1이 3이란 얘기고 양변 제곱해 주시면 3K 플러스 1이 9다. 그래서 K는 3분의 8이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네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K가 3분의 8보다는 어때야 돼? 지금 요때보다는 기울기가 계속 커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A까지 되는 거니까 8보다는 작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3분의 8, 그러니까 B 지날 때랑 그 다음에 K가 8일 때 A 지날 때는 3분 AB랑 만나는 거니까 등호까지 이렇게 포함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정수 K 개수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 세보면 얘가 2점 얼마니까 3, 4, 5, 6, 7, 8 이렇게 돼서 개수는 6개가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같이 볼게요. 수학탐구 동아리에는 회원이 1학년 5명, 2학년 6명이 있대요. 근데 그 동아리에서 1학년을 3명, 그 다음에 2학년을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래. 근데 같은 학년끼리는 이웃해서 세워야 된다. 자, 요거의 가지수를 세우는 건데 지금. 자,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1학년이 이렇게 3명이 있어. 근데 이 3명을 한 번에 묶어서 같이 가야 되고 2학년이 2명 있는데 얘네도 한 세트로 같이 다녀야 돼. 그러면 요거를 이제 나열하는 걸 보는 건데 그럼 일단 1학년이 5명 중에서 3명만 오는 거니까 일단 뽑자. 그러면 5명 중에서 3명이 오고 그 다음에 2학년도 6명 중에서 2명이 오는 거니까 6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데리고 옵시다. 자, 그럼 우리는 뽑기만 했으니까 얘네들을 일렬로 세우려면 1학년끼리 먼저 세우시면 3명을 일렬로 세우는 3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학년 2명끼리 세우시면 2팩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야? 1학년이랑 2학년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올 수도 있지만 2학년이 먼저 오고 1, 1, 1 이렇게 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전체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5C3은 5C2랑 같으니까 5 곱하기 4에서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6C2는 6 곱하기 5에서 2 곱하기 1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3팩은 6 2팩은 2, 그 다음에 곱하기 2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 2를 다 지우고 4랑 약분시켜 봅시다. 얘는 30,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해도 30, 얘네는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30 곱하기 30 하시면 900에다가 4 곱하라는 얘기니까 3600이 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볼게요. 양수 A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양수 A 이런 거 잘 체크해 주시고 함수 fx의 그래프의 점근선인 두 직선과 직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4다. 이때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점근선이 두 직선이니까 지금 점근선을 구해봅시다. 유리함수는 x점근선 하나, y점근선 하나 있었죠. x점근선을 읽는 방법은 분모가 0이 될 때
그래서 x는 2일 때가 첫 번째 x점근선이 되겠고 y점근선은 어떻게 읽기로 했죠? x 앞에 딸려있는 애들의 상수를 읽기로 했었죠. 그래서 y는 a가 지금 y점근선이 되겠네요. 그럼 약간 그림으로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 x점근선 2 이렇게 있을 거고 y점근선 a가 양수니까 요쯤에 어딘가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 두 직선과 직선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리래. 마이너스 2분의 1x니까 감소하는 애 이렇게 싹 그려주면 되겠죠. 요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요걸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어디 넓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기, 여기. 요 넓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거는 삼각형이니까 구하기 쉽겠다. 우리가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만 알면 삼각형의 가로, 세로, 높이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구해볼게요, 좌표를. 자, 여기 첫 번째. 이쪽 좌표는 y좌표가 a야. 대신에 x좌표는 어떻게 찾아?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얘가 a가 될 때 x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은 점근선 두 개가 만나는 점이니까 x좌표 2, y좌표 a. 이렇게 읽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는 x좌표 2, y좌표는 2 집어넣으시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럼 다 했어.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 지금 y좌표가 같은 상황이니까 x좌표끼리 빼주시면 2 플러스 2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구하시면 지금 x좌표 똑같으니까 y좌표끼리의 차이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플러스 2a에다가 a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1을 했더니 넓이가 4다 요 얘기죠. 이게 2를 밖으로 빼주시면 2 곱하기 a 플러스 1이랑 같으니까 약분 시켜주시고 a 플러스 1의 제곱이 4다 요 얘기니까 a 플러스 1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된다. a는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아까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 버리시고 1만 데리고 와서 정답은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두 함수 fx랑 gx가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대. 그럼 우리 요 경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특수한 경우예요?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죠. 왜냐면 우리가 얘네들을 순서를 바꿨을 때 합성한 결과가 같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얘는 특수한 경우니까 꼭 써먹어야 될 조건이고 그 다음에 a값에 관계없이 함수 gx가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특수한 경우를 써먹기 위해서 식으로 바꿔봅시다. 얘는 fgx가 gfx랑 같다는 얘기고 요걸 이제 직접 식에다가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f에다가 g를 집어 넣으래. 그러면 f의 x자리에다가 ax 플러스 b 들어오고 더하기 3. 요거랑 gx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4x 플러스 3 집어 넣어주시면 4x 플러스 3 더하기 b. 요게 지금 같다는 얘기죠. 양쪽 다 정리해 봅시다. 4ax 플러스 4b 플러스 3은 4ax 플러스 3a 플러스 b 요 얘기고 자 x 앞에 딸려있는 애들 똑같으니까 오케이. 이제 상수항만 맞춰주면 되겠어요. 얘네 둘이 같다 해주시면 3b 요게 3a 마이너스 3이랑 같다. 3으로 나눠주시면 b는 a 마이너스 1이다. 요런 결론이 하나 나오네. 자 그러면 지금 g에서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니까 요거를 a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ax에다가 b 대신에 a-1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되는 게 gx식인데 여기서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으니까 a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지나는 점은 a를 무력화시켜야 되니까 a에 달려있는 얘가 0 될 때 그러면 마이너스 1, 나머지 y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읽어주셔서 p는 마이너스 1, q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그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일이랑 마일 둘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2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볼게요. 함수 y는 2x 플러스 4분의 x마일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요 얘기니까 우리 일단 함수를 먼저 그리고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를 그릴 때는 y점근선이랑 x점근선 파악을 위해서 좀 예쁘게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았죠.
자, 그럼 y점근선에 있는 방법은 x 앞에 있는 애들을 먼저 떼우기로 했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 이렇게 떼우시고 더하기 2x 플러스 4분의 여기다가 숫자를 맞춰주면 되는데 2분의 1은 2에다가 x 플러스 2 곱한 거고 위에도 똑같이 x 플러스 2 이렇게 곱해주시면 같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분모가 통일된 상태에서 x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x 플러스 2에다가 얼마를 해줘야지 x 마일이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해주시면 x 마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예쁘게 바꿨어. 그러면 x축, y축 그리고 x점근선, y점근선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x점근선은 얘가 0 될 때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지금 요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서 y는 2분의 1 이렇게 x점근선이랑 y점근선 다 체크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지금 요 상수가 음수니까 지금 1, 3, 4분면이 아니라 2, 4분면을 그려줘야 되는 거죠. 여기랑 여기에 그릴 건데 여기에 그릴 때 주의할 거는 0을 집어넣어 보시면 지금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0 될 때 음수를 지나서 요런 식으로 지나가야 되는구나. 요렇게 디테일하게 그려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역함수 그래프는 점 2분의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대칭이냐라고 물어봤죠. 지금 우리가 역함수 말고 그냥 얘 함수는 몇 콤마 몇에 대해서 점대칭이죠? 마이너스 2, 2분의 1에 대해서 지금 점대칭 상황인데 역함수란 얘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는 거니까 x값과 y값의 자리가 바뀌는 거라 했었죠. 그래서 얘는 반대로 뒤집으면 2분의 1,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역함수 그래프는 2분의 1, 마이너스 2에서 대칭인 게 맞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k랑 접한대. 접하는 k 값의 합이 5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무슨 상황이야? 이 그래프에서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여기랑 접할 때 하나. 이런 식으로 지나면서 이렇게 접할 때 하나. 요때 k 값들을 더했더니 5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접하는 거니까 지금 일단 유리함수랑 직선이랑 만난다. 요거 먼저 써줄게요. 그럼 둘이 같다고 두시고 그 다음에 정리를 해보면 x 마일은 2x 플러스 4 곱하기 x 플러스 k 이렇게 될 거고 전개해주시면 2x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2k x 플러스 4k 이렇게 되는 거고 한 번 더 정리하면 2x 제곱 플러스 3 플러스 2k x 플러스 4k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린 지금 둘이 같다고 뒀다는 얘기는 만나는 것만 증명했으니까 접한다는 것까지 증명하려면 판별식을 써야겠죠. 그러면 3 플러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에다가 4k 플러스 1 요게 지금 접하니까 는 0이다. 요 얘기고 정리하면 4k 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9 마이너스 32k 마이너스 8이 0이다. 4k 제곱 마이너스 20k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 요걸 만족하는 k 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k 값의 합을 보는 거니까 근과계수를 써서 4분의 20 이렇게 해서 합은 5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디귿 정의역 0부터 2까지 봤을 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려놨죠? 요 그린 거에서 0부터 2까지 잘라주시고 그러면 최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2에서 생기는 거고 최소값은 어디서 생겨요? 0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x는 2를 집어넣으면 8분의 1이 될 거고 최소값을 위해서 x는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둘이 더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2랑 같은 얘기니까 둘이 더하면 8분의 1이 아니라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얘기 해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한번 볼게요. 함수 fx가 0을 기준으로 지금 쪼개져 있는 그래프고 그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fx랑 f 인버스로 둘러싸인 넓이니까
먼저 우리가 F 인버스 식은 모르니까 fx를 먼저 그려줄게요. 자, 그러면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3x 플러스 2를 지나는 거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3분의 2, y절편이 2 이렇게 돼 있는 직선을 쫙 따라가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0보다 큰 범위에서는 3분의 1x 플러스 1에 그럼 0 집어넣으면 2니까 여기서 똑같이 출발하는 거고, 거기서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얘보다는 더 완만하게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fx랑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야 되는 거니까 y는 x도 하나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접어서 대칭시켜버리면 요렇게 역함수가 그려지겠죠. 요거를 f 인버스 x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지금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로 둘러싸인 거니까 이쪽 넓이만큼 구하란 얘기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f 인버스를 구할 수 없으니까 fx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먼저 구하고 걔네를 2배 시키겠습니다. 그럼 지금 fx랑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 둘이 만나는 교점을 먼저 찾아볼게요. 첫 번째 교점 3x 플러스 2랑 x랑 만나는 교점, 이렇게 되면 2x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 거네. 그럼 요 점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교점 3분의 1x 플러스 2랑 x랑 만나는 점이니까 3분의 2x가 2 될 때, 그럼 x는 3일 때, 요 얘기니까 여기 교점은 3, 3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우리가 요 삼각형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 게 쉽냐면, 지금 밑변이 요만큼 2로 같고, 그 다음에 요 왼쪽 삼각형 먼저 구하면 밑변 2에다가 높이는 요만큼, 수직을 내린 요만큼 길이가 되니까 요 마이너스 1만큼이 지금 높이가 되겠어요. 그러면 왼쪽 삼각형은 밑변 2에다가 높이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1한 거고, 오른쪽 삼각형도 방법은 똑같아. 밑변 2에다가 높이 지금 요만큼 x 3만큼 가는 거니까 여기 넓이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넓이 3이다. 여긴 넓이 1이다 해서 둘이 3이랑 1 더하시면 여기 왼쪽 삼각형 4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f 인버스랑 둘러싸인 걸로 봐야 되니까 방금 구한 거를 몇 배? 2배 해주시면 정답은 8이 돼서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볼게요. 어느 제과점에서 지금 한 개당 500원짜리, 1,500원짜리, 2,500원짜리의 종류가 3개의 쿠키가 있대. 근데 이 세 종류 쿠키 중에서 한 개 이상을 포함해서 10,000원 이하의 금액이 되도록 사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가 지금 포인트가 한 개 이상을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10,000원 이하로 써야 되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종류별로 한 개씩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얘기니까 이미 하나씩 사놓자. 500원짜리 하나, 1,5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2,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총 하나씩 사놓으면 이미 얼마를 쓴 거예요? 이미 4,500원만큼을 이미 썼네. 자, 얘네들을 이미 사서 우리가 4,500원 썼으니까 우린 이제 얼마 남았어? 5,500원 이내로 사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5,500원 이내로 살 건데, 그러면 내가 500원짜리를 만약에 X개 사고 1,500원짜리를 Y개 사고 2,500원짜리를 Z개를 더 추가 구입하겠다라고 치면 식을 쓰면 500원을 X개 사고 1,500원짜리를 Y개 사고 2,500원짜리를 Z개 사서 내가 얼마 이하로 써야 된다? 5,500원 이하로 써야 된다. 지금 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XYZ 중에서 어떤 수를 변화시켰을 때 가장 빨리 크게 변화하죠? Z에다가 1, 2, 3, 4를 집어넣었을 때 숫자가 가장 크게 변하죠. 그러면 우리는 Z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만약에 Z가 최대로 많이 사면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3을 넘어가는 순간 7,500원이니까 얘는 딱 많이 사도 2개까지만 살 수 있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만약에 2개 샀어. 그럼 이미 5,000원을 여기서 써버린 거니까 여기서는 500원만 쓸 수 있어. 그러면 X는 500원 쓰거나 아니면 이하로 사는 거니까 500원을 안 써도 되겠죠. 요 경우 하나. 그 다음에 만약에 Z가 1이야.
그러면 2,500원을 쓴 거니까 우리에게 남은 금액은 3,000원이 되겠어요. 자, 3,000원이야. 자, 그럼 만약에 내가 Y를 최대한 많이 사서 2개를 샀어. 그럴 때는 X는 무조건 사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미 3,000원 다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Y를 하나만 샀어. 그러면 우리에게는 1,500원이 남았으니까 X는 최대 3개 사도 되고 2개 사도 되고 하나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Y 쿠키는 안 샀어. 그러면 X는 우리에게는 3,000원이 남아있는 거니까 최대로 6개까지 다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6, 5, 4, 3, 2, 1 안 사는 것까지 다 되는 거죠. 마지막 Z가 0이야. 그럼 우리에게는 5,500원이 그대로 남아있고 요거를 다 더했을 때 이제 5,500원이 돼야 된다. 요 얘기인 거고 그러면 Y를 최대한 많이 사면 몇 개까지 살 수 있죠? 3개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4,500원을 이미 썼으니까 우리에겐 1,000원이 남았어. 그러면 X는 많이 사면 2개. 그 다음에 하나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요 세트가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Y를 2개 샀어. 그러면 우린 3,000원 쓴 거니까 우리에게 남은 돈은 2,500원이 남았죠. 그러면은 여기서 2,500원 만들 수 있는 최대 X값은 5, 4, 3, 2, 1, 0. 안 사도 돼. 그 다음에 Y가 1일 때는 1,500원 쓰는 거니까 남은 돈은 우리에게 4,000원. 4,000원 남았으니까 X값이 최대한 많이 사면 8, 7, 6, 5 쭉쭉쭉 해서 안 사는 것까지 가능. 그 다음에 내가 Y 쿠키 안 샀어. 안 사면은 우리에게는 5,500원 그대로 남아있는 거니까 X는 11개부터 살 수 있고 10개, 9개 다 사도 되고 0개까지. 요렇게 된다. 요 얘기니까 지금 요거 다 숫자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Z가 2일 때는 X가 1, 0인 2가지 되는 거였고 Z가 1일 때는 요 세트 하나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6부터 0까지니까 총 7가지 하나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X가 0, 1, 2, 3 되는 거니까 4가지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7 더하기 4니까 여기서는 12가지가 되는 거였네. 그 다음에 Z가 0일 때 보면 요 때는 3가지 그 다음에 요 때는 6가지 요 때는 9가지 요 때는 12가지가 되는 거니까 다 더하시면 요거 2개 더하면 9 9 더하기 9는 18 18 더하기 12는 30 해서 요 때는 30가지가 나오네. 그럼 요거 3개 다 더해주시면 2 더하기 12 더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44가지가 돼서 정답은 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보면 지금 X에서 Y로 가는 함수니까 정의역이 지금 1, 2, 3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공역이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게 문제죠 지금. 자, 다음 조건을 한번 봅시다. F는 1대1 함수래.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요 얘기니까 지금 Y값이 겹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F의 치역의 원소 중에서 제일 작은 애랑 제일 큰 애랑 합쳤더니 8이다. 요 얘기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정의역이 1, 2, 3이니까 우리는 Y값 공역 7개 중에서 몇 개만 선택해주면 돼요? Y값 3개만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3개로 이렇게 들어올 건데 지금 제일 작은 원소랑 제일 큰 원소랑 더해서 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제일 작은 원소가 1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큰 원소는 7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원소가 만약에 2가 들어왔다. 그럼 제일 큰 원소는 6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제일 작은 원소가 3이 들어왔다. 그러면 제일 큰 원소는 5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4, 요거는 둘이 작고 크고가 없으니까 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우리 그러면 제일 작은 원소랑 제일 큰 원소는 결정이 됐으니까 요 중간 원소만 결정해주면 되겠네. 자, 그러면 1과 7 사이에 중간 원소로 들어올 수 있는 아이는 2, 3, 4, 5, 6. 요 중에 하나 들어오면 되는 거고 2랑 6 중에 중간 원소로 들어올 수 있는 거는 3, 4, 5. 요 중에 하나 들어오면 되는 거고 3이랑 5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중간 원소는 4. 이렇게 돼서 요거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요 1이랑 7이 가장 작고 큰 원소일 때는 중간 원소가 5개 중에 하나 아무거나 들어오면 되니까 OC1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제일 작은 원소가 2, 제일 큰 원소가 6일 때는
중간 원소가 3, 4, 5. 즉 3개 중에서 하나만 들어오면 되니까 3C1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3이랑 5 사이의 중간 원소는 무조건 4가 들어와야 되니까 얘는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소는 다 골랐어. 예를 들어서 1, 2, 7 이렇게 다 골라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y값이 결정되기는 했는데 어떤 x값일 때 어떤 y값을 가질지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예를 들어 F1이 1이 될지 아니면 F1이 2가 될지 F1이 7이 될지 요거는 아직 결정을 안 한 거죠. 그래서 1이 가질 수 있는 원소가 지금 3가지가 될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2는 겹치면 안 되니까 1이 가진 원소 한 가지는 빼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가져야 되니까 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남은 거 하나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1, 2, 3으로 케이스 나눈 거는 다 다른 경우니까 합법칙을 이용해서 5 더하기 3 더하기 1 이렇게 따로 더해 주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결정되는 순간 배치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6가지 곱해주시면 6 곱하기 9가 돼서 54 해서 정답은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지금 유리함수에 다 미지수 깔아놓고 무리함수에 다 미지수 깔아놓은 다음에 그래프를 주고 내가 그래프를 줄 테니 너는 식을 세울 수 있니? 지금 요 능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먼저 유리함수를 먼저 fx 유리함수를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슨 선? 점근선이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점근선을 먼저 읽어보면 x는 x점근선은 지금 여기니까 x는 마이너스 1이 지금 x점근선이 되겠고 y점근선은 여기니까 y는 2. 요게 지금 y점근선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x점근선은 언제 된다고 했지? 분모가 0 될 때. 그래서 분모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c가 0이 된다. 그래서 c는 1이다 해서 c가 바로 똑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y점근선은 어떻게 읽기로 했죠? y점근선은 x 앞에 딸려있는 i를 상수로 나왔을 때 읽는 거니까 a가 2다. 이렇게 바로 읽을 수 있죠. 그럼 나머지 b 하나 남았는데 요걸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유리함수가 어떤 점을 지나는지 요거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지금 0, 마3을 지난다는 거를 줬죠. 그럼 0, 마3을 지나니까 f에다가 집어넣으시면 c분의 b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다. 요 얘기고 아까 c는 1인 거 구했으니까 b는 마3이다. 해서 abc가 바로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 gx가 무리함수고 이제 무리함수 읽어보면 무리함수의 중요한 점은 지금 출발점, 요 출발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지금 이 무리함수는 어디서 출발해요? 마이너스 1, 2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냐면 gx는 루트 x 앞에 달려있는 게 d니까 d는 그대로 깔아주시되 마이너스 1, 2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x 플러스 1 더하기 2 이렇게 깔아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무리함수에서 지나는 점 하나를 줬죠. 몇 콤마 몇을 지난대요? 0, 4를 지난다 했으니까 0, 4를 우리가 세운 식에다 집어 넣어주면 4는 루트 d 플러스 2다. 요 얘기니까 루트 d는 2라는 얘기고 d는 4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 4x 플러스 4 더하기 2니까 d는 4고 2도 4고 f는 2구나 해서 DEF도 한 번에 쫙 나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2 더하기 마3 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딱 0 되고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볼게요. 함수 fx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를 따르고 1보다 클 때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을 따른대. 그래서 기니 D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요 얘기고 지금. 자, 기억부터 봅시다. f 합성 f2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바로 계산해주면 f2라는 거는 지금 위랑 아래식 중에서 어디를 집어넣어야 돼요? 아래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2 집어넣으면 f-1 이렇게 되니까 f-1은 다시 위랑 아래 중에 위의 식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 이렇게 되는 거고 니은 지금 fx 그래프랑 2분의 1x의 교점은 두 개다라고 했으니까 fx 그려봅시다. fx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 그리고 지금 경계가 1이니까 1 경계까지 점선으로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1 전에는 y는 x를 따른대. 1 전에는 y는 x. 그 다음에 1 이후에는 지금 1 집어넣으면 1이죠. 그러니까 1에서 출발은 하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로 감소. 요렇게 마이너스 2자로 감소하는 거니까 요렇게 그려줘야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x를 긋겠대. 2분의 1x는 완만하네. 요렇게 그으면 지금 교점은 어디서 만나요? 여기랑 여기. 그래서 교점 두 개가 맞는 얘기. 요렇게 간단하게 체크해주면 되겠고 디귿 f 합성 fx의 그래프랑 원은 한 점에서 만나냐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 f 합성 fx는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f 합성 fx란 얘기는 f에다가 지금 fx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러면 fx는 fx가 될 거고 여기도 x 자리에다가 fx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fx 플러스 3이 될 텐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구간도 같이 바꿔줘야 된다는 거.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1보다 클 때 요렇게 바꿀 수 있죠. 근데 지금 잘 보세요. 지금 f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지금 우리가 그린 이 함수 요게 지금 fx였죠. 이 fx는 무조건 1,1을 지나기 때문에 모든 y값이 어떻죠? 모든 y값이 1보다 작거나 같죠. 1보다 커지는 구간에서의 함수가 그려지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fx가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아니까 무조건 이 아래 걸 따라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fx는 fx다. fx는 fx다.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fx를 그리는 대신에 그냥 fx만 그리면 둘이 그래프가 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아까 그려놓은 걸 활용하면 요 그림이 지금 fx고 여기다가 지금 원 1,0을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인 애를 여기다 이제 그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얘가 요렇게 딱 얘랑 맞닿는지 아니면 요 안쪽에 그려지는지 아니면 얘를 이렇게 넘어가는지 요거를 지금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이 지금 요 직선과 요 원이 접하는지 아니면 더 큰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러면 요 직선은 우리가 1 이후의 그림이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고 지금 원은 중심 1,0을 지나는 원이죠. 그럼 얘네들 사이의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직선을 정리해주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란 얘기고 얘를 이제 거리를 체크해주면 루트 4 더하기 1분의 2 더하기 0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루트 5분의 1이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직선과 이 중심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분의 1이래요.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했죠? 이 원의 반지름이 루트 5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 지금 이 원은 더 커지지도 더 작아지지도 않고 직선에 딱 접하는 원이었구나. 요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점 몇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점 한 군데에서 만난다는 거를 알 수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얘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 한번 볼게요. 6개의 문자 KOREAN 이렇게 지금 일렬로 나열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문제 먼저 한번 보면 자음이랑 모음이랑 교대로 오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6개 문자를 나열할 건데 자음이랑 모음이랑 왔다 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자음이 먼저 오면 그 다음은 모음, 그 다음은 자음, 그 다음 모음, 그 다음 자음, 모음 요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모음이 먼저 오면 자음,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요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음, 자음, 자음이 요렇게 먼저 오고 그 사이에 모음, 모음, 모음이 들어갈 때
요때 먼저 자음을 3개를 먼저 배치를 시켜줍시다. 그럼 자음이 3개 KRN이니까 3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는 3패. 여기다가 지금 자음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음도 이 사이사이에다가 들어가는데 얘네들의 순서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3개들 일렬로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모음이 먼저 오는 경우에도 똑같이 모음 3개를 먼저 배치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음 3개를 배치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팩 곱하기 3팩 곱하기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2 해서 72까지 해서 1번의 정답은 72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K와 R 사이에 한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한대. 그러면 K랑 R이 있고 여기에 하나 들어가야 되고 즉 얘네들은 세트로 움직이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마음대로 와도 된다. 이 얘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K랑 R 말고는 문자 몇 개 남았죠? 4개 남았죠. 그럼 이 4개 중에 하나 여기에 뭐 들어올지를 선택해 줍시다. 자,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마음대로 배치해도 되니까 냅둬.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얘랑 나머지 3개랑 다 같이 순서를 어떻게 결정할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4팩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 뽑은 거랑 K랑 R 요 안에서 지금 K랑 R이 순서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요거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4팩은 24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8 곱하시면 192가 돼서 요거 2번의 정답은 19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K랑 R 사이에 들어가래 하나 뽑고 그 다음에 K랑 R 자리 바꿀 수도 있으니까 2가지 곱해주고 나머지 K랑 R 여기 세트 나머지 3개랑 총 4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4팩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보시면 이 AN 중에서 적어도 2개가 이웃하도록 한대.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가 나오면 혹시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쉽지 않을까? 요거 생각해 보기로 했었죠. 여사건이 뭐예요? 적어도 2개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야? 2개가 이웃하든 3개가 이웃하든 요 경우의 반대말은 아무도 이웃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아무도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되니까 먼저 전체를 구해봅시다. 전체는 어떤 거예요? KOREAN을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 그래서 6 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니까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시면 720 해서 5팩이 120인 거 정도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120에다가 6 곱하면 되니까 6팩은 720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웃하지 않는 반대의 경우를 구하기로 했어. 그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먼저 K랑 O랑 R을 먼저 배치를 시켜줍시다. 그럼 얘네들이 배치할 수 있는 게 3팩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치를 했더니 O, R, K 뭐 이렇게 배치가 됐어. 그러면 우린 지금 이 EAN이 옆에 나란히 붙으면 안 되는 거니까 얘네들 사이사이에 골라서 들어가주면 됩니다. 얘네들이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4개. 내가 배치시켜야 할 아이는 3개. 그러니까 곱하기 4개 중에서 3개를 배치시킬 건데 일렬로 배치시키는 거니까 순서까지 고려해서 P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팩은 6, 그 다음에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게 24니까 6이랑 24랑 곱해주시면 14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6건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144 여기 적으면 안 되고 전체 720 여기에서 144 요 경우를 빼주면 576이 돼서 정답은 576까지 이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볼게요. 유리함수가 y는 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k 마이너스 9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문제. 위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하거나 아니면 대칭 이동해서 y는 마이너스 x분의 6이랑 겹쳐지도록 한다. 요 얘기니까 자, 얘를 먼저 예쁘게 정리를 해주면 상수 4 앞으로 빼시고 x 플러스 2분의 자, 요거 맞출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요 4는 x 플러스 2분의 4x 플러스 8이니까 요 4x 플러스 8과 어떤 수를 더해서 4x 플러스 k 마이너스 9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k 마이너스 17
요렇게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린 예쁘게 정리까지 했고, 자, 지금은 요 그래프랑 겹쳐져야 된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가 똑같아야 되냐면 여기 위에가 6으로 나와야지만 나머지 애들은 평행이동으로서 맞춰줄 수 있는 애들인 거죠. 그래서 K-17이 지금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이다. 요렇게 해주는 거 한 가지가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칭이동도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6으로 달아줘도 앞에 대칭이동 이용해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어차피 얘랑 모양 똑같아져서 나중에는 평행이동만 시켜주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K-17이 6이다. 요 경우도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11이 되고 요때 K는 23 이렇게 돼서 요 두 가지가 1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보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서 제 1, 2, 3을 지나고 그 다음에 4는 지나면 안 될 때 요때 그래프의 k를 구하여라 요 얘긴데, 그럼 이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줍시다. 자, 여기 x점근선 마이너스 2, y점근선이 4 요렇게 x는 마2, y는 4 요렇게 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K-17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서 요렇게 그릴지 아니면 반대로 요렇게 그릴지 요걸 결정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K-17이 양수일 때랑 두 번째 K-17이 음수일 때 요렇게 나눠서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린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만 보는 거니까 요쪽에서만 지금 그리면 되죠. 자, 그랬을 때 K-17이 양수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고, 우리가 얘만 보면 지금은 1, 4분면, 2, 3, 4분면 중에 어디만 지나요? 1이랑 2만 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1, 2, 3까지 다 지나야 되니까 요 케이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구나. 요 얘기고, 반대로 내려와서 K-17이 음수일 때 그럼 똑같이 일단 x점근선 마2, y점근선 4 이렇게 그려주고 x는 마2, y는 4 그려준 다음에 이제는 음수니까 어떻게 그려주면 돼요? 요쪽에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인데, 보니까 우린 지금 1도 지나야 되고 2도 지나야 되고 3도 지나야 돼. 근데 4는 지나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그릴 때 주의할 게 여기 0,0을 지날 때보다는 어때야 돼요? 0,0을 지날 때는 1, 4분면과 3, 4분면만 지나는 거죠. 2, 4분면은 안 지나게 돼. 그러니까 얘보다는 더 위로 올라와야지 1도 지나고 2도 지나고 3도 지나면서 4는 안 지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요 0,0을 지날 때보다는 더 위로 와야 된다. 요거니까 요걸 이제 식으로 집어넣으면 0을 지금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fx에. 자, 0 집어넣으면 2분의 k-9 요 0 집어넣은 게 0보다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0보다 크다. 그렇다는 얘기는 9보다 크다, k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요 경우랑 합쳐서 써주면 k가 9보다는 크면서 17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니까 되는 k의 자연수는 10, 11, 12, 13, 14, 15, 16까지 되니까 총 몇 개? 7개. 이렇게 돼서 정답은 7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9번 한번 볼게요. 지금 함수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x는 0부터 1까지 요게 정의역이 될 거고 y는 마3부터 3까지 요게 지금 공역인 함수가 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 그럼 다음 조건을 한번 보면 임의의 원소 x1, x2에 대해서 x1이랑 x2가 다르대. 요게 무슨 뜻이에요? x값이 다르면 뭐도 다르대요? 지금 y값도 다르다. 자, 그럼 우리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다. 이건 뭐의 정의였죠? 1대1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라고 알려주는 거고, 그 다음에 fx는 ax 플러스 b다.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야 된다라는 얘기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금 증가하는 일직선에다가 절대값을 씌운 함수가 fx가 되겠네요. 자, 그때 두 정수 a, b라고 했으니까 a랑 b는 정수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모든 순서상 a, b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의역이 0부터 1이니까 0부터 1까지 끊어봅시다. 0부터 1까지 x값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y값은 마3부터 3까지 이렇게 y값도 여기서 안에서 놀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끊어줍시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거는 0부터 1까지니까 여기 빨간색 안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첫 번째. 내가 일단 fx가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볼게요.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나는 이런 직선이라고 했어. 그럼 우린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 올려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 올려버리면 어떻게 생기네요? 요렇게 생기네죠. 자, 요렇게 생기는 순간 어떤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y값을 그었을 때 x값이 2개 나오니까 요건 1대1 함수라고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지금 x값 하나당 y값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특징이 있나 봤더니 얘가 무조건 꺾이는 애가 생겨버리면 y값 하나당 x값 2개로 1대1 함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꺾여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얘가 안 꺾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이 모두 꺾인다는 얘기는 음수 파트로 가서 얘네들이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기 때문에 생겨버리는 게 꺾이는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다 양수에 있으면 되겠다. 요 생각을 해서 요 양수 안에서 직선이 놓을 수 있게끔 뭐 요런 식으로 생기면 어차피 안 꺾이니까 얘는 무조건 1대1 함수가 될 수가 있겠구나. 요렇게 판별할 수 있죠. 그러면 요 직선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냐? 이 fx의 최소값, 제일 작은 값이 음수로 넘어가 버리면은 꺾여야 되니까 무조건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 요러면 1대1 함수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공역까지 줘버렸어. 마3부터 3 안에서만 놀아라. 이렇게 됐으니까 y값도 아무리 커져봤자 3을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fx의 최대값이 생기는 구간에서도 우리는 3을 넘어가면 안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언제 생겨요? 요 그림에서 0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거니까 0 집어넣으시면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자, 최대값은 언제 생겨요? 1을 집어넣었을 때 생기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가지를 지금 만족시키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b가 0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 식에서 a는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지금 여기 0보다 크다. 요 조건도 있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 이렇게 되겠고 만약에 b가 1이다. 이렇게 되면 a는 2보단 작거나 같고 0보다 크다 해서 a는 1, 2 이렇게 되는 거고 b가 만약에 2다. 그러면 a는 1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커야 되니까 요걸 만족하는 거는 1. 요거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 경우에는 몇 개의 순서쌍이 순서쌍 다 구해야 되네. 그럼 순서쌍 다 써볼게요. 자, 첫 번째 여기서부터 1, 0, 2, 0, 3, 0 이렇게 나오고 b가 1일 때는 1, 1, 2, 1 이렇게 나오고 b가 2일 때는 1, 2 이렇게 6개가 일단 나오네. 자, 그래서 끝났나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꺾여 올라와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를 꺾여 올렸을 때 이렇게 V자로만 안 생기면 된다는 얘기니까 얘가 어느 경우도 되냐면 얘가 반대로 요 음수 쪽에만 그려지는 거야. 함수가. 요렇게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어차피 꺾어 올려도 요렇게 되는 거니까 V자 모양이 안 만들어지고 계속 일직선이죠. 그래서 요 경우 모두가 음수에서 넣는 경우에도 괜찮구나 라는 얘기니까 모두 음수에서 놓을 때는 fx의 최소값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아무리 작아져봤자 마3을 넘어가서 작아져 버리면 우리가 공역 안에 안 들어오니까 마3보다는 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무리 커져봤자 양수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분명히 V자가 생길 테니까 양수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최대값이 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fx의 최소값 구해보면 요 그림에서는 0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값이니까 0 집어넣으면 b가 마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최대값은 1 집어넣었을 때니까 1 집어넣으시면 a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을 이번에도 찾아봅시다. 자, b가 만약에 마3이야. 그러면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서 우리는 a가 양수라고 줬으니까 요 범위를 만족해야 되는 a 값을 찾아보면 얘는 1 되고 2 되고 3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마이너스 2야.
b가 마이너스 2여버리면 a는 2보다 작거나 같으면서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니까 a가 될 수 있는 값은 1이랑 2 이렇게 되겠고 b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0보다 크면서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a는 1 이렇게 한 가지 나오죠. 자, 그래서 요때도 순서쌍을 다 찾아주면 b가 마3일 때는 1, 마3 되고 2, 마3 되고 3, 마3 된다. 요 얘기고 b가 마이너스 2일 때는 1, 마2 되고 2, 마2 된다. 요 얘기고 마지막 b가 마이너스 1일 때는 1, 마이너스 1 된다. 해서 6개, 6개 요렇게 12개 총 써주시면 19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